자, 세 번째 사연인데 빨간 교복. 보통 빨간색 옷이라고 하면은 피에 물들어서 빨간색이었어. 저 그 생각했습니다, 형님. 벌써 이 사연이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실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제보 받은 거죠. 네.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긴 한데 작가님 학창 시절은 좀 어땠어요? 저 학창 시절은 그냥 평범한 구자체였는데 저는 항상 뒤에서 그림 그리는 애였어요. 근데 저도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그림을 맨날 그 교과서나 이런 거 진짜 맨날 그림만 그렸어요. 저는 되게 직업이랑 되게 잘 이어져 온 게 중학교 때도 맨날 친구들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맞아. 막 만화를 그려요. 막 싸우는 만화 이런 거 그려서 딱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애들이 전교를 막 돌아요. 맞아요. 결국엔 제 손에 안 들어와요. 뭔지 알겠다. 그게 너무 재밌고 애들도 막 인정해주고 막 맞아. 제 옆으로 와서 같이 그림 그자고 이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려달라고 이어져 온 것 그러지.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이라는 게 진짜 그때 활성화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나라 만화책들도 재밌는 거 되게 많았단 말이야. 많았어요, 진짜. 혹시 생각나는 만화책 있으세요? 제가 웹툰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던 게 저 키드갱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키드갱 인정. 진짜 홍구 눈썹 이렇게 일자로 된 거. 네, 키드갱. 근데 키드갱이 중간에 중단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다 망하면서.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다가 한 대학교 4학년 때 친구가 키드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불법단으로서 보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야 이거 웹툰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다시 시작해. 이런 거예요. 전 그때까지 웹툰을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 들어가서 웹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도 웹툰 해봐야겠다. 그래도 웹툰 소재를 정할 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공포 쪽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공포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공포가 엄두는 안 났어요. 네, 맞아요. 우리 세대는 가장 좋아했던 게 왕도물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 것도 상상하고 막 스포츠물도 상상하다가 그래도 처음인데 처음 그려보는 건데 내가 웹툰 막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그려본 건데 그래도 좋아하는 거 그려보자 해서 공포로 해보자 해서 했던 거였어요. 되게 단순하게. 신기하다. 근데 나도 네. 공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공포 컨텐츠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냥 내가 공포를 좋아했었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정도였어요. 네. 좋아했었네. 이거로 좀 들어가 볼까? 해서 했던 건데 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된 역시 습작이 약간 작품화 돼버린. 어떻게 보면 키드갱 작가분님 때문에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땡기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가수가 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신기하다. 우리 그러면 뱅진이는 학창 시절 때는 좀 어떤 친구였어요?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우리 카누 씨는? 전 믿기지 않겠지만 항상 학급에서 저는 반장 실장을 하면서 모범적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잘 사시죠? 비리가 좀 있었나 봐요. 햄버거 좀 돌렸습니다. 여기서 또 밝히게 어머니 아버지가 햄버거 좀 돌리고 좀 했습니다. 예. 뱅진 씨는 진짜 네. 공부만 했어요? 사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놀러만 다녔다. 학교 때? 네네. 고등학교 때 한 학교의 짱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형님. 진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녔을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때는 도시락이었거든요. 네. 한 친구가 맨날 참치 큰 캔이잖아요. 큰 캔에다가 그 밑에는 스팸. 그거를 365일 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부자다. 부자지. 부자죠, 형님.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스팸 거의 갓 나왔을 때 아니에요, 형님? 그렇죠. 그때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무슨 6.25 전쟁시절로. 그렇죠. 진짜. 그 작가님이 그리셨던 거 중에서 그래도 이 귀신만큼은 내가 자부하고 좀 베스트로 삼는 귀신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연재만 7년 차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이쯤 되니까 드는 생각인데 오히려 웹툰 초반에 되게 선도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되게 투박한데 오히려 그때 귀신이 더 무서워. 맞지. 그 투박함에 투박함. 뭐 그게 있어요. 날 것. 네, 날 것 것의 그대로. 느낌이. 맞아, 그럼 귀신. 다시 왼손으로 그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약간 좀 일본 쪽 작가님들이 공포 쪽 할 때 좀 기괴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상력을 잘 쓰는 것 같긴 해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누구요? 이토준지. 그분은 정말 그거고 좀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 굉장히 집요하죠. 약간은 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 좋은 의미의 또라이인 거잖아요, 형님. 그렇죠. 네. 왜냐면 어느 특정 그게 있대요,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수, 그것보다 더 높으면 또라이로 인식한대. 전 형님 그렇게 봅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봐. 형님은 저를 다른 범주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 또라이로 보는 거고. 또라이 새끼인가? 저는 형님 좋은 뜻으로 또라이. 예? 방송 안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요? 시현 형님. 자꾸 뒷담화 까더라고요. 네.
진짜 오늘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또 사설이 또 길었는데 마지막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천주당 권도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중학교 때 처음 귀신을 봤던 경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했어요. 막 일진처럼 노는 아이는 아니었고 친구 따라 호기심에 피다가 자연스레 피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방과 후 친한 친구들이랑 몰래 한 대 피기 위해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 옥상으로 갔어요. 원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디 으슥한 곳을 골라 얼른 피고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정원을 손질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옥상에서 피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덜하겠다는 우리들의 계산이었어요.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2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옥상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저와 친구들은 어차피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얼른 피고 내려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옥상 앞 계단에서 숨겨놓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당시에도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였기에 비상계단 쪽에 연기 감지기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상 문 밖에서 뭔가 화분 같은 물건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친구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누가 먼저랄 거 없이 후다닥 불을 끄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옥상에 어른이 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고 했으나 막 붙인 담뱃불이 아깝기도 했고 어차피 친구들도 내려가 버린 후였기에 그냥 마저 피고 천천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걱정처럼 혹시나 옥상에서 어른이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까 조금 두근거리긴 했지만 또 인기척이 들릴까 싶어 옥상 문에 귀를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나도 제가 내려오지 않자 친구들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내려오냐? 어휴, 겁쟁이 새끼들. 아무도 없어 이 새끼야. 혼자 안 도망가고 남았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했던지 저는 한껏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남은 담배 한 모금마저 빨아들이고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올라올 생각을 안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단은 좁은 계단이 지그재그로 1층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어차피 내려가는 계단이었고 중학생이라 어렵기에 계단을 막 2칸씩 성큼성큼 빠르게 내려갔어요. 5층 정도 내려왔을까? 층과 층 사이 중간층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무심코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떤 빨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거꾸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흐르는데 분명 그 여자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놀라서 잠시 멈칫했는데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계단을 마저 내려갔어요. 친구들과 합류한 전 몸이 안 좋다고 대충 둘러대고 혼자 무리해서 떨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그런가 속이 울렁거리고 좋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까 본 여학생이 너무 생생해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번화가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얼마 안 가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저도 인파에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양옆으로 많은 인파가 섞여 이내 혼잡해졌어요. 마주오는 사람들을 피해 걷고 있는데 인파에 섞여 있던 아까 그 여학생이 제 몸을 통과해 지나갔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대비할 겨를도 없이 순간에 훅 들어왔어요. 마치 여학생이 저에게 빙의를 하려고 하는 듯 말이에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여학생은 빙의에 실패했는지 그대로 제 몸을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사라지고 속이 더 안 좋아져 막 뭐가 넘어오려고 하는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신호등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부축해 주셔서 겨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라 권유하는 아저씨에게 괜찮다며 고맙다 인사드리고 겨우겨우 힘겹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귀신을 목격한 기억이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비슷한 존재로 본 적이 없었는데 참 얼떨떨했어요.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하나? 친구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니까 점차 속이 가라앉아 다음날 무사히 등교를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다시 집에 가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하교 그날은 학원도 다녀오느라 해가 저문 저녁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의 제일 끝집이라 긴 복도를 걸어야만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가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봤던 그 빨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저는 그 여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돌아보면 또 눈이 마주칠까봐
무서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만큼 제 걸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중앙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끝에 다다라 코너를 돌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을 코앞에 두고 1시간을 기다리다가 엄마가 와서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랑 집 앞에 가니 여학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자꾸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 방은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는데 자꾸 창문 유리창 흔들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누가 자꾸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불투명한 시트지가 전면에 붙어 있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창문 여기저기 탁탁탁탁탁 치는 손바닥 실루엣이 거뭇거뭇 보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 흠칫하며 숨소리를 내니 갑자기 손바닥 치기도 창문의 흔들림도 뚝 멈췄어요. 그러더니 창문에 붙어있던 모자이크 패턴 중 가장 얇은 부분에 얼굴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얇은 모자이크 패턴 너머로 제 방을 구석구석 훑어보는 여자 얼굴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찾는 듯 눈알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방 창문에는 촘촘한 방범창이 달려 있었거든요. 어지럽게 굴러가던 여학생의 눈동자는 순간 제가 있는 곳에서 멈췄어요. 그날 여학생이 떨어지며 저와 눈이 마주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느꼈던 이질감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여학생은 저를 알아챘는지 더 격렬하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창문 소리는 날이 밝아오자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밤마다 혹시나 또 그 여학생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 우연히 여학생 귀신을 처음 봤던 그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감? 뭐? 요 앞에 아파트에서 땡땡요고 여학생이 투신했잖아. 아, 그때 경찰차랑 구급차 막 오고 했던 게 그래서였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학생 귀신 이야기라고 직감했어요. 집에 와서 땡땡 여고를 검색해보니 정말 그 여학생 귀신이 입던 교복이랑 똑같은 교복이었어요. 무당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학생이 제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 여학생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무서우면서도 좀 안타깝고 씁쓸한 제 첫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그 무속인 분들이 처음 귀신 본 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귀신 처음 언제 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진짜 흥미로워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의 무당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진 않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쵸.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설마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씩 되게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살짝 직감했는데 네. 그게 그대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 네네. 모든 분야에 천재가 있듯이 그 직감 자체가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무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오, 신박한 해석이다. 네. 오. 맞아, 이때까지 중에 처음 오, 들어보는. 오, 오. 그냥 무당은 그냥 무당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신박한 직감을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당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진짜. 우리 카노 씨는요? 뱅진이 형이랑 같이 있었던 일인데 바람도 절대 불지 않았고 저희 현장에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클로징 멘트 친다고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오늘 컨팅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창문이 뽑혀서 저희 쪽으로 날라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주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리얼 아니잖아 너희들 누구 심어놨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때 뱅진이 형과 저가 눈 마주쳤을 때는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근데 귀신이 아니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였죠 그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고스트 맵이라고 해서 1화 찍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책상에다 소금을 이렇게 탁 둘러가지고 네. 의식 같은 걸 하면서 장비를 놔두면서 카메라가 이제 저를 보고 있어요. 뒤에 바로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어디냐고 이러는데 갑자기 창문이 팡 터지는 거예요. 유리가요? 유리가. 와.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주작으로도 못해. 네. 이 마지막 사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제보자처럼 나만 보이는 게 따라다닌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무서운 얼굴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 그리실 건가요? 만약에 걔가 포즈도 막 취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리기 어려운 포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저도 삼각대에다가 핸드폰 놓고 하고 이렇게 되게 귀찮은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안아서 그런 게 있구나. 야, 이렇게 해서 꼬아봐 몸 좀. 근데 꼬아줘. 그때 꼬아줘. 그러면 최고의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우리 그거죠. 뱅진 씨는 여자가 따라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따라다니냐고. 왜? 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해봐 한번. 넌 날 왜 따라다녀? 그 우리 입장에서 보잖아. 네. 너가 미친놈이야. 그 여자가 미친놈이야 왜 그 여자는 안 보이잖아. 너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주민 작가님을 모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네. 사연만 말하고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공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뚱딴지 같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뜻깊었고 오히려 다음에 모여서 아예 모닥불 같은 데 피워놓고 좀 깊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오늘 나온 질문 중에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재미없겠지만 좀 더 깊게 대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라는 좋죠. 그런 너무 생각도 좋죠. 해봤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어떤 거요? 저희가 그 언더커버 하면서 정건호 작가님도 오셨었죠. 그죠. 형님하고 작가님하고 정건호 작가님하고 세 분이서 이 토크하면은 그쵸.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그분도 이제 그 공포 소설 쓰시는 네. 분인데 그분도 그거예요. 자웅을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그 공포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그런 거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신기해. 그죠. 언제 한번 또 자리 한번 제가 마련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원주민 작가님께서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거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화요일 원주민 공포 만화 많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 팬분들 가셔서 원주민님 공포라디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 해서 별점 5개 딱 주면서 별점은 낮아도 돼요.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기서 마치고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위에 보이시죠? 네, 여기 위에 보이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건데 무서운 경험을 하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여기 위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